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니어 분들도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나는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그렇지만 남들 앞에서 발표를 잘 못한다. 그래서 능력에 비해서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발표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오코치님 발표 굉장히 잘하시지 않나요? 항상 거의 매일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발표 많죠. 네. 네. 이번 주만 해도 공식 발표는 2번 있었고요. 네. 미팅을 주관하거나 이런 건 뭐 거의 매일 있죠. 그쵸, 예, 예.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저는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준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네. 준비를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이제 한국 지사장을 맡고 에이펙에 가서 한국의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할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맨 처음으로 네네네.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스크립트를 1시간짜리를 노트에 다 써가지고 통째로 맸던 기억이 진짜 나요. 네. 대단하시다. 근데 발표에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장표 밑에 노트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한번 쭉 쓰고 리허설도 해보세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10분, 20분이다 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그 스크립트 좀 읽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것과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동료들이나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준비도 제 생각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가장 먼저 방향성을 사실 먼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근데 모든 발표가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내가 팔아야 돼. 그러면 이제 판매 대상인 분들을 모셔놓고 내 PT를 듣고 발표를 듣고 그 청중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기획안인데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이 보시고 이 기획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 마음속에서 저거 실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내가 이 PT를 했을 때 청중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 청중이 누군지를 내가 이해해야 되겠죠. 네, 이런 어떤 배경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준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중과 목적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은, 저는 보통 뭐 좀 중요하신 분 또는 뭐 스테이크홀더에게 이 내용을 미리 좀 보내드리고 내용이 괜찮냐고 한번 컨펌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좀 더 큰 조직에서 발표를 할 때 미리 다 내용 준비하고 매니저분께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려고 한다. 혹시 뭐 첨언 주실 부분 있으면 달라라고 하고 한번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 과정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청중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쵸. 어떤 프레임을 잘 짜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공유할 때 제가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1. 배경 설명, 그 다음에 2. 목적. 그래서 그 배경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프로젝트의 목적은 뭘로 잡았다. 그리고 3.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했다. 4. 성과, 리절트 이런 식으로 1, 2, 3, 4로 좀 진행을 하면은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이제 발표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예를 들어서 팀원이 몇 명이 있는데 발표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 손을 안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발표력을 높이는데.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전제하에 준비를 해서 자주 손을 들어가지고 발표 기회를 많이 가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냥 생각난 좀 팁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성적이라서 네. 막 앞에 사람들 수십 명 있으면 막 네. 덜덜덜덜 막 못하시는 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한 명 청중 중에 찝고 그 사람만 보고? 네,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저를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발표를 하니까 자신감도 좀 더 생기고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한때 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 저도 예전에는 그 청중을 놓고 대규모의 청중을 놓고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청심환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발표를 처음부터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네. 수많은 연습법,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리허설 하고 막 화면까지 막 다 몇 날 며칠을 그 멋진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그거에 진짜 발끝만큼은 준비를 하면은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연 주신 분도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준비, 어쨌든 청중이나 목적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뭐 스크립트도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그런 스토리를 짜는 구조화를 같이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좀 기회에 반복적으로 내가 노출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자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이 세상에 발표하시는 분들 멋진 발표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